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속에서 방송을 하게 되네요. 한낮인데 많이 더운데 그래도 산속에 있으니까 견딜만 합니다.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없이도 날파리가 좀 설쳐서 그렇지.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예전에 SBS 작년에 12월 달 자연인 프로그램에 방송에 한번 나갔었어요. 그 이후로도 그거 뭐 관련돼 가지고 지금도 뭐 방송국에서 이쪽 저쪽에서 지금 연락이, 자연인 비슷한 프로그램에서 계속 지금 연락이 오거든요. 제 출연 뭐 이쪽 출연 저쪽 방송 출연 이런 의사가 오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한번 하고 나니까 좀 약간 좀 뒤기도 뒤지만 지금 요새 좀 바쁩니다. 바빠 가지고 제가 방송 출연을 지금 고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 방송은 지금 못 나가고 있고, 단지 이제 자연인 출연 하고 나서 자연인처럼 이제 살고 싶은 이웃님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속 시원하게 제가 해결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살아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인처럼 살려고 하면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일단은 이 좁게 설명을 드려갖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단순히 그냥 산속에서 막 힐링하고 싶다 이런 기분으로 단순하게 들어오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도시에서 살던 거하고 산속에서 사는 거하고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마음 비우고 산속에서 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런 분이 적합합니다. 풀벌레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가 일단은 없어야 돼요. 그런 분이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뭐 벌레에 막 기겁을 하고 여름 모기에 막 뜯긴다고 해갖고 막 몸서리 치고 뱀 지나가는 거, 저도 아직까지도 뱀은 싫어요. 근데 뱀은 정말 해롭고 막 달라들어가면 뱀은 두드리 잡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또 중요한 거는, 일단 자연인처럼 생활을 즐기려고 하면은 외로움을 즐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산속에, 물론 산도 산 나름이지요. 뭐 산속에서도 인터넷이 다 터지고 전화 터지고 뭐 케이블 TV 다 연결되고 전기 들어오고 그런 데는 견딜만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자연인 지인들을 제대로 즐기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봉화나 저쪽 제가 잘 아는 형님들 선배들은 보면은 일부러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거 개설 안 합니다. TV도 개설 안 하고 진짜 자연하고 힐링하고 싶어 갖고 즐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노느냐? 진짜 자연하고 즐길 줄을 압니다. 그런 TV 같은 바보 상자를 제끼 놔놓고도 인터넷 없이도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오리지널 자연인같이 그런 삶을 즐기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방송 관련 작가들이 한 번씩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전화 와갖고 자연인으로 소개할 만한 지인들 한번 소개해 주실 의향이 없냐고. 저도 순수한 뜻으로 한번 제가 아는 지인들 자연인으로 오리지널 자연인으로 사는 지인들한테 몇 번 이제 연락을 해봤더만은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 만약에 뭐 소개를 해줬다가는 진짜 인연 끊는다고. 그런 거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같이 이제 또 출연하는 돌팔이 자연인도 있고 그러십니다. 아까 얘기 다시 돌아가면은 외로움을 즐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산에 들어오면 분명히 외로워요.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적응이 안 돼 갖고 우울증도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거 안 마십니다, 자연인하고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갖고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산속에서. 그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산에 있으면은 일단은 혼자잖아요. 뭐 둘이 뭐 부부간에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덕히 드물고, 산속에 혼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가 자연인 생활로 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럼 산속에서 혼자 노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TV 방송 보는 거 이런 거 빼놔놓고 현실적인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못 해가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내려간 사람 허다합니다. 제가 실제로 받는 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산속에 무조건 들어가고 조용히 뭐 힐링하고 살고 싶다, 그런 거에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 성격이 어떤지 그런 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번 자연인으로 살기 위해서 다음번으로 중요한 과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묵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연인도. 그지야? 경제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는 자연인 형님들은 대부분 부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사회에서 일단은 넉넉하게 어느 정도 돈을 벌어 갖고 자기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와갖고 외부 도움이나 자기 경제 활동을 안 해도 자기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저금해놨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사람 특수한 사람들이고, 또 어떤 형님들은 보면은 산속에서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연인 생활도 좋지만은 그거는 적응 잘하는데, 하루 2끼를 먹든지 하루 1끼를 먹든지 뭘 해 먹어야 되죠, 그죠? 자연인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양봉, 한봉, 벌농사를 합니다. 산속에서 벌농사가 거의 경제적인 자립활동의 최고 수익률이 좋은 게 벌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거의 대부분 다 하십니다. 그걸로 먹고 살고 하는데 큰 보탬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초 재배. 그리고 약초 수확. 만약에 자기가 뭐 강원도에서 자연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은, 강원도는 대부분 산지가 지형이 높잖아요. 산마다 나오는 약초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이 산에서 능이가 많이 나온다, 아니면 뭐 산더덕이 유독히 많이 나온다, 아니면 잔대가 특히 많이 나온다. 약초를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 팝니다. 약초 도매상이나 뭐 시장 나가고 뭐 시장 장날에 팔든지 그렇게 루트가 있어요. 그렇게 팔면은 일단은 큰 돈은 안 돼도 쪼매난 돈은 됩니다. 우회됐더니 현찰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연인 또 좀 제가 잘 아는 형님은 직거래를 해요,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니까 돈이 월등히 더 되지요. 거래처도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집에는 아름아름 또 몇몇 분만 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진짜 아픈 환자분들 몇몇 분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분이 또 있고, 방법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벌꿀 팔고 뭐 약초 팔고, 그다음에 가을에 씨앗, 토종 씨앗 있잖아요. 약초 같은 거 씨앗을 받아 갖고 산 주변에 확 뿌리시면 됩니다. 뿌려 갖고 자기가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 갖고 봄, 가을로 이래 버섯이나 뭐 잔대나 도라지나 뭐 더덕이나 막 자라잖아요. 그러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뭐 채소 같은 거, 배추, 뭐 무, 감자 이런 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해결해 버리면은 그 시장 가가 사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약초 재배도 하시고 또 약초를 그 캐러 다니고 약초 산행도 하시고 벌꿀도 키우시고 하면은 혼자 경제적인 자립은 충분히 뭐 제가 충분히 된다고 해서 이게 뭐 그 돈 산술 개념으로 얼마나 충분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물론 사회생활하고 비교를 해갖고는 택도 없지만은 그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뭐 혼자서 그 경제적인 자립도는 돼야. 그 한 달에 그럼 생활비가 보통 얼마 들어가느냐? 그걸 제가 곰곰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그 가을철에는 겨울까지 산속에 있다가 봄 되면 내려오고 어떤 분들은 봄 되면 다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취향이 서로 다 틀리거든요. 저도 이래 살아보니까 대충 계산을 한번 두드려 봤어요. 채소 같은 거는 다 여서 해결 다 한다 치더라도 원론적인 거, 쌀하고 뭐 과자, 자연인 또 과자는 먹어야지. 술도 먹어야 되고 물론 술 안 먹는 사람은 돈은 더 적게 이제 들어갈 거고. 뭐 사사히 이것저것 다 따지 보니까 한 달에 자기 쓰기 나름입니다. 이거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요 사이면 충분해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 한 달 생활비는 그 정도라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제가 그 자연인으로 그 살고 싶다고 이제 하는 분들이 참 메일로 문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그 다 케어를 다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그거는 솔직히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거를 어떻게 물론 저도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그 연락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전에 어떤 생활을 하셨고 사회에 그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그러고 또 산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지 저도 전혀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 말고도 더 찾다 보시면은 저보다 더 좋은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한번 더 구해 보시고, 어느 정도 돈만 조금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자연 생활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인 생활을 즐기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저 앞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3개월 생활하고 2달 생활하고 자연인 생활 포기하고 내려가는 분들이 숱하다고. 밖에서 방송에서 보는 거하고는 진짜 틀립니다. 겨울에 만약 예를 들어 겨울에 난방 같은 경우에 진짜 난방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자연인이 있습니다. 근데 텔레비에 난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는 자연인도 있고,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올 때는 왜냐? 뭐 군불 때는 자연인도 있습니다. 그러고 여름 같은 경우에 전기 안 들어온 데는 답 없습니다. 전자제품 못 쓰잖아요. 그냥 산에서 주는 그냥 그늘 그 자체로 즐기는 거예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특히 여름에는 모기, 잡벌레, 벌, 그 다음에 뱀, 고라니, 산돼지, 진짜 동물로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무서워 갖고 자연인 생활을 만약에 달라든다 하시면은 큰 오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자연인 다 떠나고 싶다. 저 정말 진짜 좋지요. 그런 거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무대뽀로 막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령 뭐 예를 들어 갖고 텐트 1인용 텐트나 이런 거 들고 뭐 산속을 출퇴근하면서 한 일주일에 한 3일씩 4일씩 혼자서 한번 지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개인이 산속에서 2, 3일 아무도 안 만나고 지낸다 하면은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뭐 2, 3일 일주일도 지내도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인 생활로 하기에는 그 어느 정도 점수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3, 4일 있어가 무섭고 막 외롭고 이런 생각 계속 드는 분들은 아예 자연인 생활을 영원히 하실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울증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도 자연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참고로만 하시고 그 앞으로도 물론 자연인 생활이 절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산속에 그 피톤치드 쏟아지는 산소 그런 맑은 공기 속에서 잠을 자보고 아침 저녁으로 새 소리에 그런 계곡 물 소리에 진짜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 저 이웃님들도 그 그런 그 제 마음을 그 생각이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그 하실 분들 의향이 있으시면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즐거운 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